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기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같이 아름다운 좀 꽃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터키에서 건너온 튤립이 네덜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자 네덜란드 부자들은 희귀한 튤립을 갖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적은 튤립 위에 수요가 많아서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다만 무더기로 튤립이 들어오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튤립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인들의 투기성 매물이 느껴지죠. 투기는 가격의 등락 차이에서 오는 이득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먼 미래를 봤을 때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두 분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두 분입니다. 보유 종목들 상담 받으시고요. 4시 꿀팁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입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ITBC의 김광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HTS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비실비실했습니다. 코스피 장중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지만 결국은 역전하면서 상승 종목수가 역전하면서 0.27%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제약 바이오주가 선별적으로 오르면서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테마 하나랑 꼽으라면 바로 우주 발사체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비츠로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호재가 나왔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갖고 상한가에 갔습니다. 오늘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또한 하나도 8.19% 상승이 나오고 하나 우선주도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 이슈는 장기전으로 갈지 아니면 반짝하고 끝날지 참 기대가 되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치료제 또 들썩들썩 했는데요. KPM테크 보시죠. KPM테크가 텔콘 RF제약과 함께 투자한 휴머니젠의 파이프라인이 코로나 임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어제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3.1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단키트인 시젠이 정말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무려 9.67%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총이 6조를 넘어섰는데 과연 언제까지 랠리를 이어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6만 원을 터치가 됐죠. 일단 외국인들이 약달러로 인해서 신흥국 투자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를 매수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인텔 사건으로 7나노 EUV 공정 수도 기대감도 있고 또 화웨이 반사이익도 있고 사실 또 실적도 잘 나왔죠. 투자 포인트가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장중 6만 원대 터치가 됐고 종가는 0.68% 오르면서 5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접근해 봐야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CI 평가 정보 보시죠. 사실 오늘 네이버 파이낸셜 금융업 진출 본격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한 1시쯤이었을까요? 오늘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오늘 가능성이 나면서 하락 전환됐습니다. 마이너스 2.28% 하락이 됐는데 정말 대주주 지분 매각 기대감은 주주들에게는 정말 악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또 수소와 남북 경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장 초반 대비 오늘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결국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0.28% 하락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의견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골라봤고요. 전문가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7나노 EUV 기술이 대만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다면서요? 네, 지금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지금 삼성전자와 방금 말씀하신 이 TSMC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 인텔 쪽에서 삼성 쪽으로 파운드리를 진행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실 실적도 좋았었던 기업인데 아직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 계속 반도체 업종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삼성전자와 호재를 엮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코스피가 코로나19 전 고점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가격대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5G와 제약바이오가 올라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여태까지 안 올라갔었던 이유, 못 올라갔었던 이유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아직 못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계속 반도체 업종을 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즉 코로나19 전 고점 위치까지 와서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는 이 코로나19 전 고점대의 위치를 돌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승 원동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올리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꾸준히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전 지금도 충분히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과거에도 제가 분명히 이 하단 가격대에 있을 때 이제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 고점대가 62,800원대에 근접하고 있어서 물량 매물 소화는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고 이 이상 올라갈 종목입니다. 애초에 코로나19 직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최고가를 갱신하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연됐었고 이제 코스피가 전 고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 SDI, LG화학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도 지금이라도 사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이 두 종목은 지금 미리 잡아두시면 아주 안전한 매수가 그리고 두고두고 묵혀둘 매수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기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럼 삼성전기도 한번 차트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삼성전기도 간단하게 차트 한번 확인해 드리면 지금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전 고점대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기 이 전 방송 출연할 때 시청자분과 상담을 진행했을 때 주가가 밀렸을 때 오히려 팔지 않았던 게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절대 팔지 말고 오히려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5G, 즉 2차 전지와 5G 쪽에서 호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CC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MLCC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될 경우에는 거의 이 MLCC 같은 경우에 1,000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대폰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제 전기차가 새로 나오면서 MLCC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 말씀드릴 때 사막 콘덴서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꼭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전기 역시도 지금 코로나 전 고점대 위치까지 왔지만 충분히 신규 매수 가능하다. 삼성 SDI, LG화학 지금이라도 잡으시는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기, 삼성전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 삼성전자, 삼성전기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롯데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 전문가, 올 장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엄청 올랐는데 장 후반 되면서 하락 전환이 됐어요. 왜 그런가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이 온 것 같고요. 저도 장 초반에 기대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런 상황이라 보시고 일단 현대로템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약간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수소 충전 설비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신사업군으로 그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기차, 그러니까 트램입니다. 유럽 이제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트램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작은 지상 열차 같은 거죠. 네, 그 이제 신사업 어떤 그런 동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에 이제 작년까지 2년 연속 적자였던 부분이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예상 매출액이 한 2조 6천억 정도로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428억. 그래서 작년 이제 2년 연속 적자의 늪을 탈피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정부의 2025년까지의 수소차 육성 관련해서 어쨌든 수소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수소 연료전지 기반으로 한 열차가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북한발 이제 통일부 장관 최근에 다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대북과 관련한 어떤 테마성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추가적인 사항이고요. 일단은 좀 차트 잠깐 보시자면은 네.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최근에 올랐던 그 부분은 이제 기관에서 크게 매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매수에 의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요. 의외로 또 좀 개인은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횡보를 반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전고점이 2만 원대 부근입니다. 2만 원대 부근이고 거의 터치를 하기 직전까지 갔었으나 다시 조금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일단 2만 원대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참고로 이 종목이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인데 많이 다시 조정이 왔을 때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까지 김광수 전문가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녹녹녹녹녹 구말돌 해주시면 됩니다. 똑똑 놓고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거기 날씨는 어때요? 날씨가 배가 좀 오고 있어요. 오늘 좀 날씨가 좀 흐릿흐릿하죠? 네네. 혹시 종목은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원희 QNC. 원익 QNC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14,700원에 15%. 14,700원에 15% 갖고 계세요? 네네,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종가 상황 보니까 딱 100원 정도 수익 중이라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한 7,000원? 17,000원 정도요? 6,000원 중반대.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잘 도와드릴게요. 네. 네, 김민지 전문가 지금 원익 QNC 갖고 계신데요. 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최근에 매수 진행하신 건가요? 네네, 좀 됐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그냥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 종목 최근에 추천했었던 종목이라서 혹시 방송 보고 매수 들어가셨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목표가 대충 한 16,500원 정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서 팔지 마시고요. 최고가 17,400원, 코로나 전 고점대가 17,400원인데 여기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뭐 16,000원대, 뭐 전고점대 왔다라고 해도 절대 파실 필요가 없고요. 이 원익 QNC는 제가 원익 IPS 설명드리면서 항상 좀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원익 계열사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원익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원익 계열사라고 말씀드렸고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 저번에 쿼츠라는 부분을 뭐 제인 앵커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회사예요. 즉 1분기 때에도 실적이 좋게 나왔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1분기 때 코로나19 때 당시에 1분기 실적인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대부분의 증시, 세계 증시가 다 폭락이 나왔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원익QNC는 실적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즉 주가가 더 올라가야지 맞는 종목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도 역시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아직 안 올라간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7,000원 이상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도 이 반도체 종목들 꼭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원익QNC 같은 경우에 아직 안 오른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이거 단기적으로 짧게 보지 마시고요. 최고가를 계속 갈아치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익QNC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기사만 검색해 보시더라도 최근에 제가 추천했었던 테스라든지 이런 종목과 함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아직 주가가 안 오른 종목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유하시면 수익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7,400원 이상 넘어갈 때까지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이 제시한 목표가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전자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문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문자는요. 오늘도 애청자님들 문자도 가득 왔고 또 신규 또 애청자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는 첫 번째로는 심장이 바운스 하는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필 노래를 잘하는 제인앵커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4,850원에 비중이 25%라고 하는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2452님 문자 하나 풀어드리고요. 다음 문자는 이번에는 ENF 테크놀로지 풀어볼까요? 31,000원에 20% 갖고 계시고요.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31,100원이죠. 근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9034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 두 개 문자 함께 풀어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24,850원에 내주셨고 비중은 25%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수익 중이십니다. 25,900원이 종가 상황입니다. 김광수 전문가, 이 종목 예전 추천주 아닌가요? 이분은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매수 지점이 그 급등 나온 이후 구간으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조금 더 이제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에 대한 어떤 거리 제한이 이제 사실상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은 그 직접적인 어떤 수혜주로서 일단은 직접적인 수혜주격으로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잠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자면은 일단 직접적인 수혜주로서의 어떤 충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당연히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주요 사업 자체가 항공기 엔진과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 부품, 주요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저번에 드렸었고 이 종목은 이제 저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매수 지점보다는 확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호재성 뉴스가 있고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아직 그 기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매수할 기회가 아직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잠깐 차트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직 기관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거는 어쨌든 개인 매수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만약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이런 뭐 항공이나 어떤 전투기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조정이 받았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이슈가 조금 많이 잦아드는 그 시기에 조정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제가 다음 문자 골라본 게 또 ENF 테크놀로지잖아요. 이 문자도 함께 지금 풀어드릴게요. 31,100원에 매수했는데 요즘 급등세가 엄청납니다. 와, 지금 47,95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거기다가 20%라는 비중을 갖고 계신데 김희지 전문가, 이분 목표가 얼마 설정해 드릴까요? 목표가 없음인가요? 네, 목표가 없음으로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아, 정말인가요? 네, 그 지금- 정도로 좋은 종목이란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반도체 전공정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오늘 반도체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종목들, 즉 IT 종목들을 지금 제가 계속 미는 이유가 지금 저가에 잡아놓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기쁠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ENF 테크놀로지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종목이 상승하기 전까지, 즉 거의 한 달 반에서 뭐 약 2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즉 코로나19 전 고점대 물량 앞에서는 이 정도의 기간을 소모하면서 주가가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상승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쉬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위로 저항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추세를 전혀 깨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즉 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 유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가 안 가면서 그리고 종목들이 좀 안 움직이면서 굉장히 좀 놓치고 계신 분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OLED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늦게 나오는 이유가 이 코로나19 전까지는 투자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먼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OLED는 사실 코로나와 수혜 관점에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좀 투자가 늦게 진행돼서 수익이 좀 늦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언택트, 즉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면서 오히려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 사용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오히려 코로나19 전보다도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 업종이고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역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보유하시면 계속 수익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일단 축하드리고요. 추세 깨지기 전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쭉쭉 나오길 바랄게요. 여기서 잠깐 내일의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진정한 투자 대가들의 오늘의 종목은 옥석을 가려오셨다고 합니다.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 종목이고요. 꽃 특집 튤립 아니고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 투기학 관련해 튤립을 언급했는데 코스모스 꽃이 등장했습니다. 그린 뉴딜 쪽일까요? 맞춰보시죠.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은 6글자 종목입니다. 국민연금이 좋아하는 시멘트 업체라고 합니다. 김광수 전문가의 전매 특허인 국민연금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안정감이 있어 보이네요. 시멘트니까 SOC 쪽 볼게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4글자 종목입니다. 90개 이상의 특허,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특허까지 또 나왔습니다. 이 회사 대단하긴 한데요. 90개 이상의 특허, 어느 쪽인지 곧 알아볼게요. 오늘 또 힌트를 받고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의 종목에 꽃 특집인데 튤립이 아니고 또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투기학 관련해 튤립을 언급했어요. 저는 은방울꽃이거든요, 탄생화가. 김민재 전문가, 저는 코스모스가 아닌데 이 종목의 힌트는 무슨 뜻인가요? 뭐 지금 사실 이 종목 힌트 네. 들으신 분들은 바로 종목명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주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네. 예, 저답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종목명에 있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감은 오는데요. 그러면 업종이라도 힌트 좀 더 주세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코스모스, 거기다가 그럼 그린 뉴딜 맞긴 맞네요. 원예 관련주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2차 전지 쪽이면 전기차 관련해서 그린 뉴딜. 지금 그러면은 뭐 2차 전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2차 전지 제가
반도체도 강조드리고 있지만 2차 전지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정받으면 오히려 매수 관점인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목표가는 계속 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 SDI, LG화학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흑자 전환 연속으로 흑자 전환 진행하면서 이제 S&P 500까지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금액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호재를 그대로 받아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뉴스에서는 뭐 이 테슬라의 종목 뭐 적정가가 뭐 $800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사실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고 2차 전지 종목들은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감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겠다면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또 알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알아볼게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네 글자 종목에 90개 이상의 특허,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기술력을 강조해 주셨어요. 김광수 전문가, 심지어 특허가 90개 이상? 근데 그냥 궁금한 건데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발굴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떻게 일단은 관련된 산업들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어떤 회사들이 연관이 돼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좀 더 회사마다 자연스럽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회사는 90개 이상의 좀 특허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좀 감을 잡기 어려우니까 네. 뭐 추가 힌트 있을까요? 일단은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탄소 나노 튜브,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이제 연구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공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마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2차 전지 얘기하셨는데 2차 전지 음극재에 이 기술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대기업들과도 많이 얘기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제 증강현실, AR, VR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증강현실 관련된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대전 방지 기술력, 그러니까 어떤 전도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전기를 차단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AR, VR 관련주는 오늘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장 중에 조금 많이 올랐다가 다시 조금 조정이 온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M10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또 가격 전략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힌트와 참여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BH요. BH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70% 정도 되군요. 비중이요? 25,200원 매입. 25,200원이요? 네네. 혹시 그럼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 매수하신 거세요? 네네. 그러면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하셨어요?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하셨어요? 그 상한가 하고서 바로 그 다음에 매수했어요. 그 다음 날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BH 하면은 딱 어떤 전문가가 떠오르긴 한데 이 종목 혹시 뭐 목표하는 가격은 있으실까요? 보니까 한 27,000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고점까지는 일단 보고 계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잘 도와드릴게요. 네. 네, 김광수 전문가. 네. 김희재 전문가 옆에 있지만 김광수 네. 전문가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목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농담이고요. 일단은 뭐 전문가님 옆에 계시지만 뭐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어떤 종목을 떠나서 고점에 매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한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요. 비중을 너무 일단 한 번에 많이 실었다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아쉬움이고요.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익권을 목표로 일단 홀딩을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BH 기업은 FPCB, 그러니까 연성 헤로, 우리가 이제 흔히 전자제품 보시면 이제 그 기판 같은 거 보실 수가 있죠. 네, 그거를 공급하는 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뭐 스마트폰, 뭐 TV, 뭐 OLED 관련된 모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사업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그 실적이 계속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올해 실적 예상치가 한 7,900억 정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좋아하는 이제 국민연금 5%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업력 자체가 되게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네. 조금 손절하기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갭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조금 지금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은, 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만약에 수익권이 오시게 됐을 때 네. 비중을 일단 줄이는, 그러니까 수익을 뭔가 크게 보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비중 자체를 좀 줄여가는 거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오시면 최소한 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줄여서 조금 네. 안정감 있게, 네,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좀 안정감을 가지고 추가로 좀 상승을 노릴 수는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조금 너무, 그러니까 어떤 비중상으로 봤을 때 조금 너무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홀딩을 하시고요. 일단은 반등을 하는 조금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기관이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조금 일단 결론적으로는 홀딩을 하시고 수익권에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간다, 이렇게 조금 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예. 네, 비중 축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네. 그래도 꼭 전고점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힘내시고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목소리가 올라가는 시청자님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함께 힘이 나는데요. 다음에는 문자 또 풀어드릴게요. 이번에는 문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삼성전자도 들어와 있고요. 레고캠바이오도 들어와 있고 솔리드도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아모텍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인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7288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모텍 풀어보겠습니다. 아모텍 지금 상황이 32,050원이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올랐는데 이분 진짜 오랫동안 갖고 계셨나 봅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보이는데 아주 옛날에 사신 것 같아요. 2016년, 17년, 뭐 18년 이쯤 사신 거일 것 같은데 김희지 전문가, 아모텍은 지금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종목도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요. MLCC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사막 콘덴서 다음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아모텍이고 지금 이 자회사 뭐 아모 그린텍도 제가 편입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모텍 역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MLCC 부분 굉장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전기차 쪽으로 이제 MLCC가 투입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의 MLCC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MLCC 종목들은 이제 드디어 좀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 때에도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왔었고요. 지금 전 고점대 물량 횡보하면서 잘 받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고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인데 지금 대부분의 좀 아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지금 종목들 흐름 보시면 거의 다 중요한 전 고점대 위치까지 올려놓고 멈춰놓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위치가 지금 코로나19 전 고점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주요 종목들 역시도 지금 똑같은 위치까지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상승하면 같이 따라서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까지 코스피가 코로나19 전 고점대가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려와 주시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 즉 평균 단가 낮춰놓고 더 빨리 수익권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오랫동안 잘 기다리신 것 같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이전 추천주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크로스나 테스, 상신 EDP, YIK가 있는데 오늘 이 종목 급등도 나왔고요. 또 상신 EDP도 보이네요.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금일은 급등 나왔던 YIK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도 오늘도 급등이 나와서 참 궁금했는데 워相信你, 타문相信你 이게 널 믿는다라는 중국어 뜻이거든요. 하지만 뭐 어쨌든 YIK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리뷰 도와드릴게요. 어떤 각인가요? 네, 절반만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팔각이 나왔네요. 드디어. 왜 절반 팔죠? 일단 제가 보고 있었던 단기적인 저항 구간, 즉 저항이 가장 강한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왔다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는 절반만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저항 물량이 굉장히 좀 강한 구간에 도착에 따른 좀 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진 절반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절반은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YIK 역시도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코로나19 전 고점대에서 지금 약간의 물량 소화가 거친 다음으로 바로 급등하면서 주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전 고점대, 즉 코로나19 전 고점대에서 횡보한 후 바로 급등이 나왔다는 점이 이런 신호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반 수익 시현 관점은 단순하게 매물대가 좀 위로 더 있기 때문에 절반만 수익 실현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종목 중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수익을 더 좋게 낼 수 있다. 즉 회전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YIK도 그렇고 역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고 역사적인 전 고점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적 고점 얘기해 주셨는데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한 8,000원까지 갔더라고요. 8,000원까지 홀딩하실 건가요? 네, 저 남은 절반 정도는 충분히 그 정도는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 제왕이시네요. 제가 또 별명을 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YIK 리뷰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광수 전문가의 또 종목을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동아 ST, YG1, DK라. 오늘 또 상담 도와드린 종목도 있고요. 오늘 어떤 종목도 해주실 건가요? 네, YG1으로 하겠습니다. 네, YG1. 예전에 그때 한창 채팅방에서 YG 엔터 아니냐면서 그 종목이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장난을 쳤던 그런 채팅방 막 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8% 가까이 됐지만 최근에 조금 횡보 중이더라고요. 네. 어떤 각인가요? 네, 당연히 버틸 각이고요. 뭐 YG1 사실 그동안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일단은 YG1 자체는 주가의 어떤 하락세 자체가 원래 이 기업이 그렇게 영업 적자가 거의 없던 기업인데 제가 일단 살펴본 바는 거의 역사적으로 없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코로나라는 어떤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방 산업의 약화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그 매출이 영향을 받아서 급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업 자체 특성이 있고요. 일단 절삭공구 자체는 소모성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적인 고정적인 매출이 사업 특성상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업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제가 보기엔 거의 밑바닥까지 온 게 아니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크게 내려갈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의 특성상 어떤 오르는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저점에 매수 기회를 잡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거는 언젠가는 이제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게 좋고요. 일단 그 전에 어떻게 낮게 살 것인가를 먼저 포인트를 두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은 거의 제가 보기엔 최적의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실적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천천히 모아가도 될 만한 좋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전에 그런 매수하신 분들,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뭐 이 종목은 뭐 확정 수익 같은 건 없을까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요. YG원은 네. 의외로 배당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네. 많아도 2% 정도대였고요. 그래도 어쨌든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올해도 아마 1에서 한 2% 정도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을 많이 한다고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은 이제 오히려 또 개발에 조금 더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은 한 1에서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은행보다는 더 주네요. 배당이 한 1에서 2% 된다고 합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YIK 수익 쩔지, 단기 저항 가격 돌입, 절반 수익 실현 하지만 더 갑니다라고 알려주셨고요. YG원 버텨보자, 주가 최저점 구간, 저점 매수가 포인트,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정말 투자를 하는 두 분의 오늘의 종목은 무엇을 가져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먼저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 종목이고요. 꽃 특집인데 튤립 아니고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너무 쉬웠나 봐요. 김 전문가 코스모 신소재라고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맞을까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네. 뭐 제가 힌트 오늘도 드리면 쉬웠어요. 네, 네. 제가 힌트 드리면 어차피 다 맞히시기 때문에 네. 저는 힌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종목 그래요?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지만 사실 제가 이 종목 추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추천드리고 싶었던 가격보다 조금 높아졌긴 했는데 뭐 목표가가 워낙 높이 볼 수 있는 종목이어서 그냥 지금도 추천 가능하다. 즉 이번에 시장 조정 때문에 조금 내려와줘서 오히려 주가 매수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가능한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종목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69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31%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 관련된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국 뉴딜 정책에서 그린 뉴딜의 사실 핵심은 바로 2차 전지라고 보고 있고요. 뭐 디지털 뉴딜은 5G라고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와 5G는 그래서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모 신소재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양극재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쪽 아까 주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재가 넘어올 때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 반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현대차 역시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금 대기업들 총수들이 회동을 하면서 계속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조정 받은 종목들 그리고 아직 상승이 덜 일어나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두고두고 좋은 매수가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같은 경우 유상증자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지금 기업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일단 목표가는 16,000원 현재가 대비해서 단순하게 당연히 10% 정도 잡아드렸고요.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인데 내려오면 그냥 더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추천 전에 제가 2차 전지 종목으로 상신 EDP라는 종목도 가지고 왔는데 그 종목 역시도 지금 아직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상신 EDP도 그렇고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높게 올라간 종목들을 힘들게 잡아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아직 안 올라간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스처럼 앞으로 좀 아름답게 잘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6,000원 설정해 주셨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종목 선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을 알아볼게요. 6글자 종목이고요. 국민연금이 좋아하는 시멘트 업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하면 또 김광수 전문가죠. 김광수 전문가, 네. 국민연금 또 안정적인 느낌이 확 드는데요. 시멘트 업체면 SOC 쪽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이에요?
네. 일단 이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아, 시멘트 정말 시멘트다. 네, 그죠? 시멘트입니다. 말 그대로 시멘트 네. 업체고요. 뭐 기술력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시멘트를 제조하는 회사라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일단 그래서 실적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1분기 적자를 일시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 이제 경기상으로 이제 어떤 뭐 건설이나 이런 쪽이 약하다 보니까 좀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2분기에 이제 다시 흑자의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제 올해 실적 예상치가 한 7,600억 정도 매출액, 그다음 영업이익이 한 767억 정도로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약 한 9% 정도 빠지고 영업이익은 한 마이너스 5% 정도입니다. 그 대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분은 이제 신용자산운용사, 이제 가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운용사입니다. 이제 한 10% 정도 비중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한 9% 정도, 9.2%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멘트 업계 중에서 가장 풍부한 매장량, 그다음에 양질의 석회석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연 500만 톤 정도가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 거의 최대 수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 이상의 업력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고 뭐 사실상 국내 넘버원의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조금 특화된 품질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층에서는 어떤 시멘트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굳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고유동성을 가진 시멘트, 고층에 적합한 시멘트 이런 어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여담으로 이제 테마가 조금 하나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북 경제 지원 관련된 특히 인프라 관련된 좀 테마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건설 관련된 테마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자면은.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집짓기 사업 이런 테마성 어떤 뉴스가 있었고요. 거기에 조금 많이 영향을 받아서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다시 조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은 굉장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목표는 한 8만 원대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5만 5천 원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세아 시멘트를 오늘 가져오셨는데요.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알려주셨는데 김강원 전문가, 이 종목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일까요? 네, 아니면 그 의외로 천천히? 네, 네. 대북 지원이나 국내 이제 건설 경기 다시 부양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실적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반에서 또 남북 경협 테마 타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앞으로 종목 잘 가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가 남았는데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 90개 이상의 특허,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술력이 좋으면 김광수 전문가가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을까요? 김광수 전문가가 또 특허 있는 종목들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술력이 일단 어떤 기술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나요? 네, 일단은 주요 사업은 이제 도전성 관련된 소재를 공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이라는 부분 연구 실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실적이 확실하게 공시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탄소 나노튜브 CNT라 그럽니다. 이제 그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음극재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 어떤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강현실 관련해서 투명 필름을 개발한 연구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하고 있고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이제 증강 현실, 네,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적의 발광 소재라고 불리는 양자점, 네, 요것도 이제 반도체 결정체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기술 장벽에 있는 요 사업군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가 계속 살펴보니까 실제로 기술력 9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3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실적 개선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끝나고 함께 M10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또 가격 전략도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결과에 따라서 또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또 굉장한 또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FOMC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도 4시와 함께하면서 또 꿀팁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4시에 꼭 함께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